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올겨울 들어 최악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서울은 영하 15도, 철원은 무려 영하 2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쌓였다 녹은 눈 때문에 빙판길도 많은데요. 출근길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의도역 앞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네, 이기주 캐스터, 오늘 정말 춥죠? 네, 이 북극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들면서 이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다시 경신한 곳이 많은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는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고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현재 강원도 철원 영하 21.4도입니다. 그 밖에 파주 영하 18도, 전주 영하 11.3도, 서울도 영하 14.6도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도 영하 0.4도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츰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 낮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를 텐데요. 그래도 한낮에 서울 영하 6도,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상권에 들어서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 모레에는 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한파의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제주에서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2,5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강풍과 함께 폭설이 내리는 제주공항의 모습입니다. 제주의 수온지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전과 저녁에 이어 하루 동안 3차례 활주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 1시 반까지 출발 114편, 도착 123편 등 총 237편이 결항했고 135편은 지연 운항, 18편은 회항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공항은 피난민 대피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발이 묶인 승객 2,500여 명은 2, 3층 여객터미널 구석 등에서 공항 측이 제공한 매트리스와 모포 등을 깔고 누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어제 오전에 항공기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 다시 내리기를 반복해 20시간 가까이 공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1,000명 이상의 체류객이 발생할 때 내려지는 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매트리스와 모포 2,700세트, 생수 7,500병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 소식이 예보돼 있어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회담 결과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회담과 평창올림픽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 정부가 보내준 지원과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남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올림픽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확답을 유보하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폐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지지가 확인되면서 남북 대화를 계기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 이후 후속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와 개막식 입장 방법이 오는 20일 결정되고 전체 북한 대표단 규모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남북의 올림픽위원회, 정부 관계자, 그리고 IOC 위원까지 참석할 예정입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사실상의 남북 체육회담입니다.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개막이 되고 또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와일드카드를 받아야 하는 북한 선수단 규모를 우선 정할 계획인데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서 선수와 임원 20여 명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참가로 인해 남측 선수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막식 입장 방식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례에 따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을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페어의 북한 렴대옥 김주식 조와 함께 피겨 단체전 단일팀 출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OC 회의에 앞서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응원단과 예술단을 포함한 전체 북한 대표단의 체류 일정과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을 시작으로 정부가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곧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계속된다면 거래소, 취급업소의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공식적인 금융거래로 끌어안고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자 청와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거라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러자 어제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듯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열된 투자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는 게 정부 방향이라지만 시장에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빗썸에서 어제 오전 2천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70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천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어제 법무장관의 초강경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폐쇄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이슈도 있잖아요.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책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가열돼 있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개념 자체도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법제화해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상화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는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노동자 집회와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적폐가 아직 권력 주변에 살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숨진 사람이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도 아직 17명이나 됩니다. 신정영 기자입니다. Get out of here. Go! Oh my God! 놀란 남성이 운전자에게 피하라고 소리치지만 순식간에 떠밀려온 흙더미가 도로를 덮칩니다. 지붕 위로 간신히 피한 주민과 반려견은 출동한 헬리콥터에 구조됩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채 해변까지 떠밀려온 차량 안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구조대원이 꼼꼼히 살핍니다. 연예인이 많이 모여 사는 부촌 몬테시토는 산과 가까워 유독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집 100여 채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폐허로 변한 자신의 집과 동네 모습을 전합니다. So there used to be a fence right here. That's my neighbor's house. Devastated. 굴착기가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바위와 흙더미를 쉼없이 걷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주민이 토사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few friends that they're missing their parents, brothers, stuff like that, and they don't know where they are. 인명 피해도 계속 늘어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7명.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도 17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충돌로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 중부의 알브레이즈 난민 캠프에서 팔레스타인인 16살 아미르 아부 무사이드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나블루스시 인근에서도 또 다른 16살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짐 속에 개헌 등을 논의할 임시국회는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3월 중 발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한 것이라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방식과 시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달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국정원과 협력해 우편향 안보 교육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뒤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비판하는 등 우편향 논란을 야기한 안보 교육용 DVD를 대량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박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검찰은 편향된 안보 교육이 불법 정치 관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처장을 상대로 국정원과의 협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통합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합니다. 반대파는 전당대회를 무조건 저지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 개최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중재파 의원들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통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르면 전당대회 일정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 반대파는 전당대회를 무조건 저지하겠다면서 반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재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던 14일 의원총회도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번 주말이 반대파와의 관계 조율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탈당으로 위축됐던 바른정당은 이학재 의원이 잔류를 결정하면서 통합 추진 동력을 일정 부분 다시 회복한 분위기입니다. 같이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대표와 유 대표가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조만간 통합을 공식화하는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세청이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다스 경주 본사와 서울 사무소, 비자금 조성 관련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10시 다스 비자금을 수사 중인 전담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스 경주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다스 서울 사무소와 영포빌딩에 입주해 있는 청계재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됐습니다. 120억 원을 빼돌린 격리 직원 조모 씨와 이 돈을 관리해준 하청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 당시 다스의 주요 임원이었던 김성우 대표와 권승호 전무집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경주 본사의 경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격리팀의 회계 장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한 서류와 물품은 8톤 규모의 탑차를 채울 만큼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처럼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스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가로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비자금의 실체와 누가 지시했는지를 알고 있을 격리 직원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더불어 다음 달 2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호영 전 특검을 비롯한 당시 특검 수사팀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쯤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지난해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씨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1억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희귀병을 앓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고 책도 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동안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보조금 수급에 대한 3중 점검 및 감시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기적인 점검과 단속, 그리고 주민 참여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보조금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 처리 및 현장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최강의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절정을 맞은 한파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폭설로 활주로가 폐쇄됐던 제주공항에선 밤새 제설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제주를 떠나려던 승객 2,5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거래가 요동쳤습니다. 이용자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엔 남북 실무회담이 열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의 규모와 명칭을 논의합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제주에는 어제 한파에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승객 2,500여 명의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어젯밤 강풍과 함께 폭설이 내리는 제주공항의 모습입니다. 제주의 수온지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전과 저녁에 이어 하루 동안 3차례 활주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 1시 반까지 출발 114편, 도착 123편 등 총 237편이 결항했고 135편은 지연 운항, 18편은 회항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공항은 피난민 대피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발이 묶인 승객 2,500여 명은 2, 3층 여객터미널 구석 등에서 공항 측이 제공한 매트리스와 모포 등을 깔고 누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어제 오전에 항공기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 다시 내리기를 반복해 20시간 가까이 공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1,000명 이상의 체류객이 발생할 때 내려지는 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매트리스와 모포 2,700세트, 생수 7,500병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 소식이 예보돼 있어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올겨울 들어 최악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서울은 영하 15도, 철원은 무려 영하 2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쌓였다 녹은 눈 때문에 빙판길도 많아서 출근길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의도역 앞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네, 이기주 캐스터, 많이 추워 보이네요. 네, 오늘 출근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춥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중무장을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이 한파특보 지역도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은 강원도 철원이고요. 영하 21.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파주 영하 19.2도, 제천 영하 19.7도, 서울도 영하 14.9도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도 영하권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차츰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 낮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은 오를 텐데요. 그래도 서울 한낮 기온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전주 영하 4도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영상권에 들어서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 모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